지하철 1호선 녹천역. 출발해야 할 전동차는 멈춰 있고 그 아래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출동한 대원들이 남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요. 지하철을 타려던 70대 노인이 발을 헛디뎌 선로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녹천역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전철을 기다리던 70대 남성 승객이 실적으로 승강장 쪽 안쪽으로 추락해서 전철에 부딪힌 사고로 추정됩니다. 요구조자가 전철 승강장 밑에 안쪽 공간에 밑으로 밀려 들어가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사고자를 안전하게 선로 밖으로 꺼내는 것이 급선무. 하지만 전동차와 선로 사이의 높이가 낮아 구조에 애를 먹습니다. 특히 추락한 사고자가 70대의 고령이라 구조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잘못할 경우 추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원들이 들것을 이용해 사고자를 선로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10분이나 멈춰서 있던 전동차가 드디어 운행을 재개하는데요. 이 광경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승강장의 시민들도 그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사고 남성은 열차에 치이지는 않았지만 바닥에 부딪힌 충격으로 얼굴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파로 붐비는 종로 3가역. 구조대원들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성은 겁을 먹은 듯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전동차에 오르던 여성이 미끄러지며 발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끼인 것입니다. 사고 여성은 10여 분 만에 구조됐지만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하철이 지연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서두르다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로 빠지거나 지하철문에 끼일 뻔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인데요. 실제로 수도권 지하철역 10곳 가운데 4곳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수도권 역사 4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26곳이 승강장과 차량 사이 간격에서 불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발판을 설치한 곳도 5군데 가운데 1군데꼴로 적었습니다. 관련 규칙을 보면 승강장과 차량 간격이 10cm를 넘으면 승객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도 문제이지만 강력에 설치되고 있는 스크린도어와 차량문 사이의 넓은 거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 발판을 설치하고 문 사이 간격을 바로잡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동차 출입문 관련 안전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메트로가 조사한 사상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바로 출입문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고 노란선 바깥쪽으로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장난으로 전동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끼우거나 가방, 우산, 손, 발 등을 문 사이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또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고장이나 화재 발생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동차 앞뒤에 배치된 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즉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선로 위에 떨어졌다면 침착하게 승강장 밑이나 벽면 여유 공간에 엎드려야 합니다. 떨어진 사람을 목격했을 때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거나 역무원에게 위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기할 때 너무 바짝 붙어서 전철을 기다리거나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하철이 진입할 때 깜짝 놀라서 실족을 하거나 승강장 주변에서 장난을 치거나 아이들의 경우는 호기심으로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대부분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 여부를 떠나서 지하철 대기를 위한 노란색 대기선 안쪽에서 질서 있게 대기를 해야 되며 역사 내 소형 스크린을 통해서 전철의 진입 시간이라든가 경로 등을 파악한 후 안내 방송에도 귀를 기울여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 하지만 늘 뜻하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급할수록 멈춰서는 여유로움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초구 반포동 한 주택가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건물 모퉁이에 정차된 흰색 승용차. 자세히 보니 그 아래로 놀랍게도 사람이 깔려 있었는데요. 한 30대 남성이 차량 앞 범퍼에 몸이 깔린 채 옴짝달싹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 우리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탈길에서 승용차 아래 요구조자가 깔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만 보이는 상태로 운전자가 자키를 이용하여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동차 범퍼 아래로 보이는 두 다리. 혹시 자동차 바닥이 몸에 닿아 상처를 내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구조대가 유압 장비를 이용해 승용차와 바닥에 간격을 벌린 후 조심스럽게 사고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잠시 후 차량 범퍼에 깔렸던 사고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놀라고 두려웠던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얼굴에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 외에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듯합니다. 내리막 골목길 모퉁이를 돌면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깔고 지나간 아찔한 사고. 지난 2010년 3월에도 한 택시 운전사가 한밤중에 주택가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한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운전자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탈길에서 많이 발생되는 사고는 사각지대를 빨리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서 차량이 굴러서 발생되는 사고, 또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직접 손으로 밀다가 차량이 굴러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특히 가파른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커브길에서는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상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량을 운전하실 때는 안전 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지 말고 반드시 차주에게 연락을 하여 차주가 이동 조치토록 하고, 차량을 주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잠그고 기어를 1단으로 놓고 핸들을 한 바퀴 돌려놓고 반드시 고임목으로 고임 장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늘 안전 속도를 유지하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전방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